안녕하세요. 책약사입니다. 어느 시골 작은 마을의 버스 정류장과 밤하늘의 별을 찍어봤는데요. 밤하늘의 별이 잘 보이지가 않네요. 오늘은 마스터의 제자 세 번째 시간인데요. 1장 마지막 부분에 세인트 저메인이 피터 마운트 샤스타에게 샤스타산으로 돌아가라고 이야기하면서 거기서 만나는 첫 번째 사람이 샤스타산에 도착한 다음 무엇을 해야 할지 말해줄 거라는 예언을 했는데요. 예언대로 첫 번째 사람의 안내를 받아서 펄이라는 아주 중요한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은 그 부분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집 외관은 마치 헨젤과 그레텔의 동화에 나오는 진저브레드 집 같았고, 소나무 산울타리가 집을 완전히 둘러싸고 있었다. 산울타리 안쪽으로 들어가 장미 넝쿨이 우거진 격자시렁을 지나자 마치 사원에 들어온 듯한 느낌이 들었다. 그렇게 쭉 관석이 깔린 길을 따라가자 문이 하나 나왔다. 나는 그 문 앞에 서서 철제 노코로 문을 두드렸다. 그러자 친절해 보이는 60대 여성이 문을 열었는데 그녀의 담갈색 눈은 꽤 예리해 보였다. 그녀는 마치 부엉이처럼 나를 뚫어지게 쳐다보며 출입구에 서 있었다. 그녀는 내가 들어갈 수 있도록 옆으로 비켜서면서 말했다. 들어오세요. 기다리고 있었어요. 나는 아늑한 거실에 있는 의자에 앉으라는 권유를 받은 후 기다리고 있었다는 게 무슨 말씀이신가요? 하고 물었다. 오늘 아침 대사 세인트 저메인께서 제게 누군가를 보낼 테니 만나보라고 하셨어요. 그녀는 최소 수백 년 동안 인류의 일을 가이드해온 것처럼 알려져 있는 그 대사가 나타나는 것이 일상적이라는 듯 무덤덤하게 이야기했다.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셨다고요? 나는 침을 꿀꺽 삼키면서 말했다. 자, 당신이 누구고 또 여기에 어떻게 오게 되었는지 말해주세요. 그녀는 나를 편안하게 해주기 위해 의자를 끌어와 내 쪽으로 가까이 앉으면서 내게도 더 가까이 와서 앉으라고 했다. 테이블에 있는 리더스 다이제스트 잡지, 그리고 벽에 걸려 있는 테피스트리가 보였다. 테피스트리에는 숲을 방랑하는 사슴이 수놓아져 있었다. 인도에서 나는 보통은 옷을 거의 입지 않는 몸에 가루를 칠한 구루들의 발치에 앉아 있었다. 그들은 얼굴에 재, 백단유 반죽 또는 붉은 물감을 칠하고 있었다. 지금의 나는 이런 인도에서의 경험을 모두 겪은 상태였다. 하지만 영적 가이드를 구하며 방랑하던 그 모든 경험 후에 나는 이제 북캘리포니아의 벌목마을에 위치한 보통의 가정집으로, 그리고 그곳에 사는 이 평범해 보이는 가정주부에게로 인도되었다. 나는 일이 어떻게 이렇게 된 것인지 궁금했다. 나는 그녀에게 뮤어숲에서의 경험에 대해, 갑자기 허공에서 나타나 나를 육체 밖으로 꺼낸 뒤 위대한 침묵의 경이로운 영역으로 데려다준 그 신비로운 이에 대해 얘기해 주었다. 그리고 봉사를 위해 지구로 돌아오기로 결정한 이야기. 신비로운 그 남자가 백색 로브를 입은 존재로 변한 후 샤스타산으로 가라고 한 이야기도 해주었다. 영화 스타워즈의 요다같이 생긴 이 작은 할머니는 장난기 가득한 눈빛으로 물었다. 그게 누구인 것 같아요? 나는 눈을 들어 벽에 걸린 세인트 저메인의 그림을 보고는 그쪽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불과 몇 시간 전에 있었던 이 전설적인 존재와의 만남에 대해서는 말을 꺼내기가 여전히 어려웠다. 맞아요. 그분은 지금 우리 곁에 매우 가까이 계세요. 그리고 당신을 돕고 싶어 하세요.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나는 세인트 저메인이 여기에 와 있다는 것에, 그리고 그가 내게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에 놀라면서 물었다. 그리고 생각했다. 내가 구도와 고뇌 속에서 헤매고 있을 때는 나타나지 않았던 그가
어째서 한참을 기다리다 지금에서야 나타나기로 했을까? 하나님께 기도했지만 아무런 응답을 듣지 못했던 그때 그는 어디에 있었던 걸까? 나는 그분이 무슨 말을 하는지 말해줄 수 없어요. 나는 대사들의 말을 채널링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이죠. 펄이 이야기했다. 대사들은 아주 드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들의 제자들이 채널링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신적 존재들인 대사들은 그들이 원하는 바를 당신의 가슴에 직접 전달할 수 있기 때문이죠. 당신은 그들이 말하는 것을 당신의 귀나 마음으로 듣지 못할 수도 있어요. 당신의 마음이 그들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방해하거나 그에 대해 논리적인 논쟁을 하려 들 것임을 그들은 잘 알고 있으니까요. 대신에 대사들은 당신의 상위자의 정보들을 전달해서 당신이 필요할 때 직관적으로 그 정보들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데 당신은 이 정보들을 마치 자기 자신에게서 나온 정보처럼 느끼게 됩니다. 이 말을 들은 나는 작년에 세인트 저메인이 내 성을 마운트 샤스타로 바꾸라고 말하자 절대로 그럴 수 없다고 거절했던 기억이 떠올라 부끄러워졌다. 그는 내 마음에 직접 말을 전해 주었지만 그 당시 나는 세인트 저메인이 누구인지도 모르는 상태였으므로 그 말을 묵살해버렸다. 이제 펄은 어떻게 대사와 접촉할 수 있는지, 어떻게 내 의식장 안에서 그의 의식을 경험할 수 있는지를 설명하고 있었다. 내면으로 들어가 당신 존재의 중심에 집중하세요. 그의 가슴과 당신의 가슴이 하나인 것을 아세요. 그가 이미 당신 안에 있다는 것을 선언하면서 그에게 사랑을 보내세요. 그러면 그의 현존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면 그가 당신의 가슴을 통해 직접 당신과 함께 일할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나는 명상을 하기 위해 눈을 감았다. 그러자 펄이 말했다. 눈을 뜨세요. 명상하기 위해 눈을 감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당신 존재의 중심으로 의식을 집중하세요. 그리고 당신 자신에게 조용히 이야기하세요. 나는 세인트 저메인의 현존이다. 당신 가슴에 있는 태양을 느끼세요. 그리고 그 태양 안에서 그의 현존을 느껴보세요. 당신은 자신이 그 대사라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대사의 의식이 당신의 의식과 하나임을 느끼는 것을 배우고 있는 겁니다. 대사들은 당신과 떨어져 있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그들에게는 시간이나 공간이 존재하지 않아요. 당신이 있는 그곳에 언제나 그들이 함께 있습니다. 세인트 저메인과 하나가 되는 것이 가능한 이유는 제7광선의 에너지가 당신 안에 이미 있기 때문입니다. 세인트 저메인은 제7광선의 초안, 즉 7번째 광선의 의식적 활동을 주관하는 대사이자 디렉터입니다. 당신 안에 있는 그 에너지는 당신이 불러온 당신 자신의 내면에 있는 무지개 스펙트럼이며 이는 대사들과 상응하는 당신 자신의 일부이기도 합니다. 햇빛이 7색깔의 스펙트럼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처럼 당신도 창조의 7광선으로 이루어진 존재입니다. 각각의 광선에는 그 광선의 초안을 맡은 상승대사들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그중 제7광선의 초안인 세인트 저메인을 불러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지금 당신을 보고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그의 도움을 원한다면, 그를 당신의 일상생활 속으로 불러오길 원한다면 그에게 청해야 합니다. 예수께 도움을 청하는 것처럼 말이죠. 세인트 저메인과 함께 일하고자 한다면 당신의 내면으로 들어가 가슴을 열기만 하면 됩니다. 이 두 대사는 함께 일하는 형제 같은 존재들이에요. 대사는 당신을 그들과 분리된 존재로 보지 않고 그 자신의 일부로 봅니다. 그러니 대사와 접촉하는 것, 그들을 불러오는 것을 주저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이 나는 여기 있고 거기에 있으며 모든 곳에 있다고 말할 때
당신은 그의 의식, 즉 하나 안에 모두가 있고 모두 안에 하나가 있음을 아는 그 의식과 접촉하게 됩니다. 나는 펄이 말해준 대로 나 자신의 내면으로 들어가 반복해서 말했다. 나는 세인트 저메인의 현존이다. 처음에는 아무것도 느낄 수 없었다. 그저 민망한 정적만 흐를 뿐이었다. 그러나 몇 분 후 가슴 안에서 행복의 샘물이 솟아오르기 시작했다. 집안에는 보라색 빛이 가득 들어 차 있었고 나는 거기서 강력한 현존을 느낄 수 있었다. 이 변화를 즉각 알아챈 펄이 이야기했다. 바로 이것이 세인트 저메인 대사입니다. 지금 매우 만족스러워하고 계시네요. 그는 활기와 유머 감각을 동시에 경비하고 있죠. 실제로 그가 웃고 있다는 느낌이 들긴 했지만 그와 동시에 이런 의문이 들었다. 대사들도 웃나? 내 생각에 대사들은 항상 심각할 것 같은데. 맞아요. 대사들도 웃어요. 펄이 내 생각을 읽고 단언했다. 육신의 귀로는 들리지 않을 수도 있지만요. 내가 이런 생각들을 내려놓자 한 줄기의 에너지가 정수리를 통해 내 가슴의 중심으로 쏟아져 들어오기 시작했다. 그리고 곧 나의 몸이 빛으로 차오르기 시작했다. 나는 내면에서 이러한 선언이 반복해서 흘러나오는 것을 들었다. 나는 존재한다. 나는 존재한다. 나는 존재한다. 그러면서 이 근원의 의식이 내 가슴 속에 닻을 내렸다. 내가 그녀의 눈을 계속 바라보는 동안 집안의 보라색 빛이 점점 더 강해지고 있었고 그녀의 육체는 황금색 빛의 구로 녹아드는 것 같았다. 이 무시간의 자각 안에서 과거와 미래는 사라졌고 오로지 지금만이 남았다. 나는 그 태양에서 나오는 빛을 쬐고 있었다. 그러다 이 빛이 서서히 사라지면서 나는 다시 내 육체와 내 앞에 앉아 있는 펄을 인식하게 되었다. 이 내적 변화들이 인도 성자들의 발치에서가 아니라 산골 마을에 사는 이 할머니의 거실에서 일어났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다. 그래서 벽에 걸려 있는 테피스트리와 책꽂이에 놓여 있는 장난스러운 목강 요정들을 새삼스레 보고 있었다. 그러자 펄은 마치 내 마음속을 들여다보고 있었던 것처럼 방금 있었던 나의 내적 경험에 대해 설명해 주었다. 비록 직접적으로 가르침을 듣지 못했다 하더라도 당신은 방금 영적 인도와 격려, 그리고 에너지적인 영양분을 받았습니다. 대사는 이를 당신의 상위 멘탈체에게 액체의 빛 형태로 주셨죠. 때가 되면 당신은 그가 준 정보들에 접근할 수 있을 겁니다. 만약 대사께서 더 직접적인 메시지를 주셨다면 당신의 마음은 이것에 지적으로 접근해 오히려 진정한 이해로부터 멀어졌을 겁니다. 그러한 직접적인 채널링은 자신의 내면보다 바깥의 권위를 찾게끔 만들어 당신을 더 유약하게 만들죠. 대사들은 당신이 자신의 내면으로 들어가길 바라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런 방식을 통해 당신은 대사들의 영원한 추종자가 아닌 대사 그 자체가 될 것입니다. 나는 세인트 저메인이 내게 이름을 바꾸라고 말했을 때 그와 논쟁을 벌였던 일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는 대사들이 우리에게 무엇을 해야 하는지 직접적으로 말해주지 않는 것이 당연하구나 하고 생각했다. 펄은 내가 자기 완성의 길을 걷게 되면 어떤 삶을 살 수 있는지 설명하며 계속 말을 이어갔다. 아주 드문 경우를 제외하면 대사는 인간적 자아에게 직접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만약 대사가 인간적 자아에게 무언가를 말할 일이 있다 해도 그는 영매를 통한 채널링으로 그 말을 전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보다는 자신의 제자에게 직접 이야기하겠죠. 대사들은 전지전능하고 편재합니다. 따라서 그들은 다른 일을 통하지 않고도 당신이 깨어 있을 때나 꿈을 꾸고 있을 때 자신의 생각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대사들은
말 그대로 신적인 존재들입니다. 이를 믿으세요. 그들은 당신이 지각할 수 있는 방식으로 당신과 소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대사들은 당신이 듣고 싶어 하는 말을 해주시기보다는 당신에게 필요한 말을 해주십니다. 드문 경우지만 대사들이 영적으로 높이 진화한 사람들을 통해 영적 담론들을 전해주실 때도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오랜 세월 동안 준비되어 온 이들인데 저희 스승 고드프리 레이킹도 그중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이럴 때도 대사들은 영적 법칙들을 알려주거나 각자의 신성에 대한 자각을 높여주는 영적 에너지를 전달할 뿐입니다. 대사들은 사람들을 두렵게 만드는 예언을 하지도 더 많은 정보를 얻게끔 다시 자신들을 찾게 하지도 않으며 거창한 비밀 입문 과정을 운운하면서 사람들이 스스로를 남들보다 더 우월하다고 생각하게끔